안녕하세요. 락토캠입니다. 진짜 끝도 모르고 테슬라는 계속 상승 중이라서 안 만들래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재미난 자율주행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주식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장후까지 하면은 한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180도 돌파했네요. 참 기분이 좋지만 이 기분을 조금 누르고 좀 그래도 주의할, 그래도 이렇게 중립적인 시각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정말 100불이 너무 싸 보이네요. 왜 그때 더 안 샀을까,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흐뭇하면서도 약간 흥분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가라앉히고, 일단 페드가 올리긴 올렸죠. 0.25%. 근데 이제 시그널이 좀 While there are some signs inflation is decelerating, 그러니까 좀 그 사인이 누그러졌다라는 거지, 인플레이션 사인이. 그리고 파월 의장 입에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매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테크주들 다 폭발했고요, 어느 정도. 그럼 불안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흥분된 걸 누그러뜨리면은 안 올린 게 아니고 올렸고, 여전히 좀 사인이 나왔을 뿐이지, 간만 보도록 이렇게 사인이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투의 말투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계속 좀 이걸 유지하겠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전까진,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확실히 안 누르면은 튀어 오르더라. 그 얘기를 반복했는데 좀 사인을 보여준 거 하나 가지고, 그쵸? 제가 그래서 이런 수치만 얘기하다 보면 올라가는 폭이 줄었다라는 거를, 이건 개인 채널이다 보니까 또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안 올린 게 아니다, 똑바로 해라, 뭐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안 올린 건 아닙니다. 올렸는데 참 그 후에 얘기한 그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좀 찜찜한, 어쨌든 파월 의장은 근데 그동안 올릴 때도 안 올린다 그래 놓고선 쫙쫙쫙쫙 올렸기 때문에 몇 번 좀 양치기를 하셨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튼 기조는 바뀌진 않았지만 약간의 사인을 줬는데 시장은 거기에 격하게 반응해서 오늘 테크주들이 신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낙 테슬라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현재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웨이모라든지 이제 크루즈죠.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고 있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낮에도 서비스를 합니다. 테슬라가 계속 뭐 사기다, 과대 포장은 했죠. 과대 광고를 했고,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인기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웨이모나 크루즈도 그러면은 사기 아닌가요? 웨이모도 투자자들한테 이건 기만해,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이것도 기만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불만이 굉장히 속출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밀어붙이거든요. 왜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겹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퍼부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라도 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루즈건 웨이모건 제가 미리 그렇게 예측했는데 이제 주류 언론들도 그러거나 말거나 얘들이 그냥 갈 것 같다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여기는 지금 시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좀 불만이 계속 파일업 돼서 길막하고, 얘네들끼리 군중 여러 택시들이 몰려다니면서, 저도 샌프란시스코 밤에 가면 그걸 너무 쉽게 보거든요. 택시 여러 대가 그냥 한 곳에 서 있는다라든지, 자꾸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자꾸 엉켜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런 게 곳곳에서 보여주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통 유발하고. 그래서 당국이 시에서 야, 이거 좀 그런데? 이런 의견을 표현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웨이모 사고도 계속 납니다. 사고 나가지고 불만 있었던 것들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보고서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이 이게 되려나?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볼 때 일부러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하는 투로 또 마케팅이 되는 게 참 재밌는데, 현재 자율주행 스타트업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웨이모는 2017년, 2014년, 15년부터 거의 다 왔다. 2017년엔 할 거다. 그러다 이제 CEO 바뀌고, 그 다음 오신 분들도 할 거다 해서 지금까지 와서 도대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 차를 타고 왜 공항 가는 거를 꿈꿀 수 있는 듯이 임박했나 했는데 여전히 뭐 딱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좀 과대하게 얘기한 거는 맞죠. 정확히 맞고 맞는데 주변 친구들도 만만치 않더라. 다 그놈이더라. 다만 일론 머스크가 워낙 이제 화제 인물이다 보니까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위치가 위치인지라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하긴 근데 뭐 GM 베라 CEO라든지 여기 뭐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들이나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그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제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테슬라를 제재하려고 들면은 여기는 재판이 증거 위주인데다가 그럼 이 친구들도 다 걸고 넘어져야 되면은 이 사회 전반에 이 산업에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배터리나 자율주행적인 측면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차악을 꼽는 거죠. 가장 그래도 지금 고객들한테 제일 먼저 꽂아줄 수 있고 그거를 간접적이나마 체험을 쉽게 해주는 테슬라가 그리고 실제로도 플랫폼이나 이런 거 반도체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원하지 않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반 다를 바 없고 이분들도 똑같이 과대 광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불만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인정받았다 하면서 이제 주류 언론들이 테슬라보다 낫다. 니네 레벨 3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막 주류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다들 너무 그런 타이틀만 보고 디테일은 전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깝깝해서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레벨 3 아니고요. 레벨 3라고 인정을 해줬죠. 네바다가 굉장히 여기 진보적이고 네바다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도 이제 막 확장되고 좀 산업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지금 빅텍이 많이 자른다고 하는데 많이 해고하는 거를 이제 시그널을 주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하고요. 이 많은 인재들이 비싼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서 네바다라든지 뭐 텍사스 어스틴 차기 이제 실리콘밸리를 쫓아가려는 회사로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재고용이 다 됐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해고가 뭐 됐어도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참 그 직장을 바꾼다라는 게 여전히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죠. 근데 또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세게 때리는 것만큼 그렇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슬금슬금 그러니까 해고를 하면서 고용도 하더라고요. 애플이든 뭐 그래서 보니까 해고도 하지만 이제 고용하는 그러니까 고용을 멈추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살짝 또 고용을 좀 엔지니어라든지 핵심 기술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 HR은 다른 이제 서포트 조직이 더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엔지니어들도 이제 몸값이 워낙 높은, 그러니까 매니저 레벨에서는 이제 치면은 신입들을 조금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때리는 거보다는 좀,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좀 소폭 낮다는, 떨어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항상 자른 이런 자극적인 것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이제 벤츠로 돌아와서 이게 왜 레벨 3가 아니냐면은 제약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주류 언론들에서는 그래도 조그마한 파인 프린트로 40마일 이상은 작동을 안 합니다. 40마일이면 한 64km/h 정도 되겠네요. 킬로미터로. 그거 이상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오토파일럿만도 못 하고요. 사람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리드 비에커 앞에 100m 안에 앞에 딱 그 앞서는 그러니까 어떤 선행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선 가지도 못해요, 얘가. 아니 뭐 이런 게 레벨 3입니까? 그리고 노 레인 체인지입니다. 뭐 살짝 얼굴이 앞에 있으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손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 3다. 근데 너무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날씨 안 좋으면
잘 안 되죠. 뭐 근데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맵 데이터, HD 맵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Limited Access 하이웨이죠. 하이웨이 말고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레벨 3, 그냥 테슬라 오토파일럿만도 못한 거를 지금 레벨 3로 인증받아서, 이렇게 제한적이면은 테슬라도 하죠. 근데 최초로 인증받았다라는 거에 어떤 법적 그런 근거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인증받는 게 좀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게 좀 골치 아프고 돈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좀 조롱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레벨 3야? 장난해? 이런데 주류 언론들은 타이틀을 테슬라보다 낫다. 자세히만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테슬라보다 못합니다. 못한데 이걸 또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화가 또 약간 나와서 이건 만들어야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지막은 역시 제가 이걸 좀 말하기가 껄끄러운데 저는 이미 작년에 이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모델 S가 유럽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모델 X 플레드, S 이제 스탠다드, 뭐 롱레인지겠죠. 이런 차들이 노르웨이에서 테스트가 됐습니다. 겨울철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겨울에 주행거리가 박살이 나죠. 근데 제가 처음 차를 받고 이제 요세미티도 가고 추운데 많이 다녔는데도 전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살짝 계산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차. 한 560, 570km는 그냥 뽑더라고요. 그리고 하이웨이에서 저는 커먼 스피드로 달렸습니다. 무지 빠르게. 그래도 전비가 좋더라고요.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넌 캘리에 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날씨도 뭐 별로 변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유럽에 퍼지고 노르웨이에서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에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거기서 모델 S가 break winter range record, 그러니까 레코드 깼다는 얘기죠. 지금 WTP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고요. 모델 X 플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이너스 18%. 보통 전기차가 많으면 33%, 뭐 25%에서 33%,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은 날아가는 게 그 정도는 보여줍니다. 현대 아이오닉도 그 정도고 테슬라 모델 Y, 뭐 레어 휠 드라이브겠죠. 모델 Y도 요렇습니다. 기아 니로라든지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기아 EV GT는 거의 모델 X급의 굉장히 이런 열 관리라든지 힙펌프가 달린 건가요? 정말 설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괄목할 만한 기아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차들이 거의 한 3분의 1은 날아가더라. 근데 모델 S는 그중 최상위권으로 한 마이너스 16%. 저도 여기서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건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지금 10,000마일 넘게 탔죠? 지금 탔는데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캘리도요 날씨가 미쳐가지고요 옛날만큼 항상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 만나보면은 여름에 뭐 에어컨도 없이 살고 뭐 겨울에 굳이 히터를 뭐 안 틀으셔 살짝 뭐 근데 겨울에 히터 없으면 지금 못 살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영하로는 안 가는데 거의 0도 아침에 0도 근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춥긴 추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가을 같은 날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갑자기 폭우도 오고 요즘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진짜 날씨가 예측이 불가해서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날씨 변화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보다는 굉장히 나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살짝만 그냥 참고하라는 걸 옛날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에서 영하 5도에서 10도에서 했는데 이 정도 저도 고속해도 레인지 그러니까 제가 모델 S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주행거리 400마일에 여기가 진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스위스팟입니다. 우리가 100% 충전 안 하고요. 배터리 보호한다고. 그리고 10% 남기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강심장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80%인데 그러면은 400마일에서 80%면 한 320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제가 배터리를 풀로 쓰지 않아도 400 정도 와야지만 마일로
그러니까 640km입니다. 640km 정도 와야지 400, 500을 여유롭게 뛰는 경우가 돼서 그 정도면은 예, 하이웨이든 뭐든 예, 그래서 제가 가족이 있으면은 사실 SUV가 대세지만 그 주행거리 하나 보고 S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그거대로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배터리 열화가 조금 와서 한 3%가 3.5% 정도 날아갔는데 뭐 그 정도는 평이합니다. 첫 해 제일 많이 날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한 거죠. 보통 한 5% 날아가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서 제가 뽑기를 잘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하루빨리 이제 한국에도 모델 S가 들어와서 이 주행거리를 그냥 압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